네, 고려대학교 이비인후과의 임기종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이 소화보청기의 선택과 피팅 사례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에서는 히어링 에이드 피팅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고, 두 번째는 소아 히어링 에이드 피팅 케이스들을 살펴보고, 세 번째로는 피디아트릭 앰플리피케이션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그걸 서머리하면서 끝내는 강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피팅에 관한 내용입니다. 피팅은 뭐 요즘에 자동화가 너무 많이 되어 있어서 사실은 예전보다는 간편한 편이죠. 환자 정보를 입력을 하고 그리고 이제 환자의 청력을 수능 청력 검사의 결과를 오른쪽과 왼쪽을 입력을 해서 저장을 눌러서 입력을 해주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그 피팅 프로그램을 실행시키는데 그건 각각 회사마다 틀립니다. 그건 리사운드의 스마트 핏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 연결기기 인터페이스에 따라서 노아를 쓸 거냐, 스피드링크를 쓸 거냐, 하이프로를 쓸 거냐, 자사의 와이어레스를 쓸 거냐에 따라 다른데 그러면 이제 연결기기로 어떤 보청기에 연결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죠. 이어피스나 튜브 그리고 돔 사이즈를 우리가 따로따로 선택을 해서 그 크기를 정해 줄 수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보청기의 사용자에 맞게끔 경험을 해주는데 신규냐, 좀 경험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소아의 경우에는 DSL이나 날 NL1 같은 피팅 포뮬라가 선호되고 어른 같은 경우는 피팅 포뮬라 날 NL2나 아니면 자사 프로그램인 오디오그램 플러스 같은 것들이 이제 사용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피팅 포뮬라를 선택을 해줘서 이제 적응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사실 쉬운 게 그런 포뮬러를 정해만 주면 그러면 이제 그 G50, 65, 80, 즉 소프트한 소리냐, 컴포터블한 소리, 그리고 언컴포터블한 라우드한 레벨에서 주파수별의 이득이 다 자동으로 뜨게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60%, 70%, 80%, 100%까지 개인 레벨을 정해 줄 수 있고요. 또 주파수별로 1dB 올리냐, 2dB 올리냐, 3dB 올리냐 다 이런 거를 일일이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나 피드백, 환경별로 소음을 제거해 주는 거, 윈드가드, 사운드 쉐이퍼 등의 많은 기능들을 이제 추가로 선택을 해가지고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윈드가드 같은 것들은 이제 바람 소리, 소음을 탐지해 가지고 이제 없애주는 거죠. 임펄스 노이즈는 문이 꽝꽝 닫히거나 갑작스럽게 크게 들리는 소리들을 이제 줄여주는 그런 기능들이고요. 익스펜전 같은 그런 기능들이 이런 작은 에어컨 소음이나 냉장고 소음들을 이제 줄여주는 거고, 사운드 쉐이퍼는 말은 틀리지만은 이그 볼륨을 프리퀀시 로어링을 이용한 그런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이 피팅 보청기에 대한 옵션들이 요약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소리 발생기나 또 이명에 관련된 거 네이처 사운드 같은 것들을 이제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적용해 주면은 이제 피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이제 그 피팅 프로그램이 구동되고 청력도를 입력한 다음에 이제 인터페이스로 이제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제 이어피스 튜브, 돔 사이즈 등을 이제 적용해주고, 소아에 있어서는 아까 DSL이나 날 NL1 같은 게 이제 선호되지만 어른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사 피팅 프로그램이나 날2 같은 걸 적용할 수도 있겠다. 그리고 이제 소프트 컴포터블 레벨, 언컴포터블 레벨에서 얼마나 이제 그 조정이 될 거냐 그런 것들을 이제 해주는데 당연히 처음에는 한 6, 70%의 개인 레벨로 적용하다가 뇌가 적용하고 그 다음에 시간이 경과하면서 이제 100%까지 개인을 충분히 줄 수 있죠. 다른 여러 가지 다양한 옵션들을 우리가 줄 수 있는 게 바로 우리 피팅 기술이 되겠습니다.
소아 아이들 피팅 케이스를 한번 보고 싶습니다. 이제 피메일 5세 환자인데 재원 중인 유치원에서 좌측 귀로는 잘 안 들린다고 이제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청력 저하된 게 인지가 된 거죠. 이거 오른쪽 보니까 한 30%로 오른쪽도 떨어져 있고 반대편은 83%, 83dB로 많이 떨어져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이렇게 피팅 프로그램을 통해서 DSL로 조정을 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한 좌측 안 좋은 쪽이 한 35, 40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초기 피팅은 한 7, 80%만 적용해서 그리고 이제 학교보다는 가정에서 일단은 많은 시간을 착용하면서 보청기에 이제 적용하게 했습니다. 어, 그리고 나서 이제 데이터 로깅을 통해서 이제 총 사용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진짜 석 달이 지나면 90에서 100% 수준의 게인으로 이득을 많이 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피드백 같은 거 좀 재보정하고요. 아동은 그래도 대화가 되는 수준이니까 이제 불편한 점이 없는지 그런 것들을 보고 이제 AD들을 해주면서 다시 조정해주면 최종적으로는 사운드 필드 테스트에서 이제 한 43dB까지 좌측에 올라가서 우측 30과 거의 이제 밸런스를 이루고 아동도 사실은 6시간, 7시간 정도 준수하게 착용을 하면서 뚜렷한 효과를 보이게 되고 SRT나 WRS도 향상된 모양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케이스 보면은 이런 아이는 이제 좌측 10살 아이인데 좌측이 매우 안 좋죠. 그런데도 그래서 이제 많이 게인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BT 타입을 하게 되고 저음을 조금 신경 써서 좀 조절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고음을 많이 올려주려고 노력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향상된 우리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고요. 12세 아가는 밸런스는 오른쪽 왼쪽이 맞아요. 많이 떨어져서 그렇지. 근데 그런 것들을 이제 CIC로 조정을 해줘서 올려줬고 저음을 상당 부분 조정해 주는 걸 우리가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SRT가 이제 좀 오른쪽보다는 이제 왼쪽에서 많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아이는 이제 나이가 많죠. 그리고 이제 한 50dB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가 않으니까 그런 걸 이제 CIC로 올려주는데 주로 이제 중고음을 주로 올려주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제 12살 아이지만은 앞에 아이랑은 틀리죠. 그 좌측도 굉장히 나쁜 데다가 우측도 한 56% 정도로 떨어지죠. 그러니까 이거를 올려주려고 하면은 좀 PT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 어느 정도 많이 올라가게 되고요. 이런 아이는 이제 좀 스키슬롭 형태의 꼭 어른들 노화성 난청 보는 듯한 모습이죠. 그래서 이제 저음은 증폭을 하지 않으면서 이제 중고음을 올려주려고 노력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CIC로 조정을 해주고 있고요. 이 아이는 사실은 저음은 거의 문제가 없죠. 고음 쪽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런 아이는 이제 사실은 RIC를 착용해서 이제 왕왕거리는 거를 가급적이면은 좀 자연스러운 소리를 주려고 이제 많이 노력한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7가지 케이스를 보고 제가 이제 소아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양측 청력, 이 양측 보청기의 그 균형을 맞춰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차이가 나면은 적용하기가 어른들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 저음을 욕심내서 강화하면 왕관골에서 적응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음보다는 그 중고음, 어음 변별을 중시해서 피팅하는 게 좋다는 생각을 했고요. 저음을 조금 너무 욕심내지 말자. 그리고 이제 보청기를 선택할 때는 증폭의 양을 우선 고려해야 됩니다. BT를 마냥 또 고집하기는 어렵더라고요. 10세 이전에 성장기에는 이제 BT를 당연히 맞춰주고 권해주게 되는데 좀 그 이후에는 청력에 따라서 CIC, RIC, BT의 선택을 청력 상태, 의지 선호에 조금 따라서 맞춰주는 거가 훨씬 성공률을 높일 수 있는 걸로 생각됩니다. 일직성인 경우에는 모자라는 청력을 자꾸 자극하고 정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보청기의 필요성을 매번 설득을 하고 학교에서의 그 좌석 배정 등에 신경을 쓰게끔 해야 또 이제 착용률이 높아집니다. 이게 정상치기 좋을수록 또 일찍 보청기를 안 하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는 조금 부모님과 이제 의사들의 관심과 설득이 필요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2013년도에 미국 오디올로지의 가이드라인으로서 이제 그 PDS 앰플리피케이션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글자가 많죠. 하지만은 결국에는 뭐 가급적 보청기를 하라는 거죠. 유니라테랄이든 마일드든 미니멀이든 뭐 아니 심한 거든 그런 보청기를 해주는 게 좋다. 간단하게 이제 그 말이고요. 바이라테랄이 항상 즉 가급적이면 양측 보청기 해주는 게 좋다는 거죠. 아이들의 경우에는 이런 FM 시스템이나 와이어리스 리모트 마이크로폰 같은 거를 써주는 게 훨씬 클래스룸 시츄에이션에선 좋다. 그리고 본 컨덕션이 필요한 거면은 또 본 컨덕션 디바이스를 이런 식으로 이제 조종해 주는 게 유리하다는 말을 하고 있고요. 히어링 에이드 스타일이야 당연히 BT를 선호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점점 커갈수록 이제 그 이 귓구멍의 사이즈나 아이 체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제 BT를 해주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어시스티브 리스닝 디바이스를 해주는 것이 이제 에, 중요하겠습니다. 오클루전에 대한 그런 거를 신경을 써주는 게 좋고요. 그러려면 이제 저음 증폭을 욕심내지 말아야 된다는 제 경험과 일맥상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몰드 커갈수록 이제 이어몰드를 조정해야 되고 그리고 오토매틱 피드백 서프레션을 써주는 게 좋다는 말이죠. 피드백이 이걸 뭐 자유자재로 뭐 이렇게 해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캔슬레이션이 확실히 오토매틱으로 해주는 것이 그런 이슈를 차단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어몰드를 또 적당히 길게 해야 폐쇄 효과가 덜하고 증폭이 좋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이 세이프티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 많은데요. 이 배터리 삼키는 거, 볼륨 조정이 좀이 그 고정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 볼륨 조정을 막 조정기를 많이 만지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와이드 다이나믹 레인지 컴프레션을 쓰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템포러리 스레스홀드 쉬프트나 오버 앰플리피케이션이 이런 것들을 경계를 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과다 증폭을 반드시 피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툴 같은 거에 익숙해지셔야 되고 그리고 스킨 리액션이나 또 컨택 더마타이티스 같은 것들이 조심돼야 되겠습니다. 당연히 그 인디펜던트한 프리스크립티브 포뮬라를 쓰는 게 좋고 다 채널, 다 밴드 사용하는 게 좋은 거죠. 또 프리퀀시 로어링이나 뭐 이런 피드백 서프레션 같은 것도 다 사용할 수 있겠고요. 영화보다는 이제 그 이 학교 수업하는 그런 수화들이 디렉셔널 마이크로폰에 이제 베니핏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향성 마이크로폰에 너무 믿지 말고 그것보다 FM 테크놀로지가 더 좋기 때문에 클래스룸 상황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권장돼야 된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리니어 메저먼트 같은 것들이 이제 주로 돼야지 펑셔널 에이디드 게인 오디오그램이 프라이머리 초이스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을 또 이제 얘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호자들이나 셀프 리포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유용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청기 히어링 에이드 게인이 한 3dB만 달라져도 정말 이제 그 느낌이나 인텔리전스 저지먼트 같은 것들이 확 변한다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정말 예민한 그런 조정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세스먼트랑 베리피케이션 계속하면서 컨설트, 그다음 교육, 자금이나 나눔 등에도 신경을 우리가 써야 된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커닝햄 교수님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이어몰드 임프레션 같은 거를 뜨는데 굉장히 애를 써서 이렇게 히어링 에이드 사이에 랩을 하거나 또 이 그 리디어 메저먼트 할 때 그 프루브 팁을 완전히 이게 꽁꽁 고정해서 절대 고막 찌르지 않도록 조심하는 그런 것을 팁으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어몰드를 잘 뜨고 리디어 메저먼트를 하면서 어, 숙련된 그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게인을 정해주고 히어링 에이드를 잘 선택해줘서 베리피케이션 해주면서 피팅하면서 팔로우백하는 그 과정을 이제 가장 반복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리디어 메저먼트를 하면서 이제 그 라이브 스피치 테스트를 해보면은 이제 그 리디어에서의 인서션 게인을 이제 타겟에 거의 정확하게 맞출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소아의 보청기 조정, 히어링 에이드 피팅을 위해서는 이제 난청이 있는 모든 아동들은 가급적 보청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제 시도해 본다는 거죠. 소위증이나 골전도, 청각 장애가 있는 아이들은 골도 보청기를 시행하는 게 좋고요. 가급적이면 양측을 해라. 이에 더해서 FM 시스템, 와이어리스 리모트 마이크로폰 리시버를 사용한다. 그리고 이제 소아의 귀는 성장하기 때문에 BT 타입의 보청기를 하는 게 좋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 어시스티브 리스닝 디바이스를 학습 환경에서 사용해야 된다는 거고요. 커갈수록 이제 이어몰드를 수시로 조정하면서 오토매틱 피드백 서프레션을 기본적으로 사용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청기 공간 부족이 있기 때문에 환기관 사용에도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유소아의 경우엔 정말 세이프티 주의해야 되는데 특히 배터리, 알러지나 피부 문제 등을 조심해야 되고 조작이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볼륨을 고정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이드 레인지 컴프레션 같은 거를 이제 선용하고 그리고 과다 증폭을 절대 피해야 되겠습니다. 대개는 이제 유소의 경우에는 날 NL1이나 DSL로 대표되는 인디펜던트한 그런 포뮬라가 피팅의 시작점이 되고 그리고 이제 보청기 억치 조정하는 데 있어서 이제 리디어 메저먼트 그리고 이제 에이디드 펑셔널 게인 오디오그램을 보청기 피팅의 기본으로 쓰는 것보다는 이제 리디어 메저먼트를 좀 하라. 그리고 또 이를 위해서는 부모나 본인의 리포트가 매우 유용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에서 수업받는 소아들은 물론 지향성 마이크로폰의 효과도 볼 수 있지만 FM 시스템 효율이 더 좋다는 거죠. 그리고 계속 어세스먼트와 베리피케이션을 지속해야 되고 의료적인 뭐 탁과의 콘설트, 교육에 대한 지원, 기부나 이런 지원금의 연계 사업, 그리고 환자 보호자들 간의 정보 교류, 나눔 등에도 신경을 써야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소아 보청기 조정이 될 수 있다고 여깁니다. 네, 감사합니다.